이게 과연 현대차만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즘 뭐 카카오, H현대중공업 많은 기업들이 노조 관련된 리스크가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봇에 대한 채택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도 아틀라스가 처음에는 뭐 2억 정도 되는 가격이다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봇에 대한 채택 흐름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최근 현대차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에는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이고 IPO 관련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틀라스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틀라스를 이제 보면서 이제는 로봇 관련된 기술력을 탄탄히 정말 잘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쌓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그러면 시장은 자동차 완성 기업에서 이제는 피지컬 AI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멀티플을 확장할 수 있게 바라보는 시선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피지컬 AI에서 로보택시도 있고요. 여기에 로보택시 플러스 지금 아틀라스 관련된 모멘텀을 신성장 동력으로 잘 삼고 있고 그 기술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시연해내고 있다라는 거고, 하이브리드 관련돼서도 이번에 국제유가가 계속적인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 이제 전기차 타고 싶어, 하이브리드 차량 타고 싶어, 이런 심리들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으로는 또 워낙 강자인 만큼 하이브리드 시장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 본업단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멘텀을 워낙 갖고 있는 회사죠. 지금 지배구조 개편은 IPO 관련돼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이후에 좀 더 지배구조 관련돼서는 좀 깔끔해질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는 곧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이쪽을 좀 더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라는 거.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노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는 오늘 또 부담감을 느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 탄력을 좀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긴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100만 원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향후 주가 흐름과 기업 가치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100만 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 그리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파운드리 관련돼서, 우리가 현대차가 관련돼서 파운드리 사업,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지금 로봇을 훈련하는 센터에 대한 부분들 설립,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완성된 로봇을 판매한다, 이런 거를 넘어서서 부가가치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게 로봇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본업에 대한 부분들도 미루어 봤을 때, 또 도요타, 뭐 혼다, 이런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현대차가 걷고 있는 그 방향성은 테슬라와 좀 유사하게 걷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테슬라와 요즘에는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와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현대차가 목표 주가 100만 원도 저는 무리가 있는 거는 아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라갈 때 그 무서움을 봤잖아요. 그래서 갈 때는 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시장 분위기에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틀라스의 본격적인 양산과 실적 기여는 언제쯤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2026년, 7년 초기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매출에 대한 기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일럿 관련된 양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적용은 되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 뭐 공급처를 확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외부 고객도 많아지고 이러면 추후에 양산에 대한 부분들, 지금 2028년도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탄력이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은 실적 기여도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주가는 올라오고 있고 기술력을 시장에서 보이는데, 너무나 유연한 로봇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보다는 기대감, 그리고 정말 실적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시기는 한 2028년부터 9년 이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고민이 좀 깊어지는 부분인데 현대 모비스와 현대 오토에버를 저는 좀 유망하게 보고 있어요. 일단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인데 여기서 결국에는 좀 로보틱스 안에서 좀 이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업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현대차 관련돼서 우리가 IPO 관련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일정을 뭐 다음 달에 선보이겠다,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기업이 어딘가라고 보면 현대 오토에버였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모비스도 사실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왜냐하면 액추에이터 관련된 또 부품 사업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도 보고는 있는데 일단 탄력도적인 면에서는 오토에버가 항상 좀 끼를 가장 많이 보였다라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는 오토에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파업 이슈 이후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 확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현대차, 기아가 로봇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노조 리스크 관련돼서는 현대차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의 행보를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인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노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빠르게 로봇을 채택하려는 흐름을 가져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시장에서는 아니 왜 저 기업에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이런 시선을 계속적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CES 2016에서 아틀라스 선보였을 때 기술력에 다들 놀랬던 것처럼 착착 잘 준비를 인건에 대한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노조 리스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자동화, 로봇 이런 시스템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현대차만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즘 뭐 카카오, H현대중공업 많은 기업들이 노조 관련된 리스크가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봇에 대한 채택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도 아틀라스가 처음에는 뭐 2억 정도 되는 가격이다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봇에 대한 채택 흐름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른 기업에서도 당연히 채택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내러티브로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LG전자 로봇 사업 확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LG전자를 로봇 관련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셌는데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불거졌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홈로봇 클로이드 관련돼서 우리가 좀 가정용 가사 도우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애초에 계획보다 굉장히 좀 앞당겨서 2026년 상반기 정도에는 우리가 좀 빨리 뭔가를 모델을 시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인데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LG전자의 글로벌 생산 거점을 다 AI 팩토리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슈 그리고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드라이브 여기에 모터 사업부가 워낙 LG전자는 또 좋았던 기업이었는데 그 기술을 활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감속기에 우리는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로봇, AI 기업으로 시장이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LG 안에서도 밸류체인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AI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LG CNS 로봇에 대한 카메라 모듈 기업도 가져갈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기업, 여기에다 관제 솔루션 관련된 또 LG CNS 이렇게 굉장히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LG를 이제 로봇주로 좀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LG전자에서 로봇 사업 외에도 주목해볼 만한 사업이나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냉각 솔루션 관련돼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열 관리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냉각 솔루션, 공조 시스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 걸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LG전자도 이미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가 임박했다는 소식들 냉각 솔루션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저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훨씬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시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G전자가 신고가를 기록 중인 상황인데요. 현재 자리에서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9% 막 10% 가까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기는 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른 저는 좀 눌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방 경직성이 발생이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LG전자는 저는 다시 한번 좀 공략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로봇, 피지컬 AI 관련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로보티즈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감속기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 유망하게 보는 기업들은 좀 많은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장에 선보였어요. 근데 굉장히 크기도 작고 좀 탄탄한 느낌은 없다라는 평가도 있긴 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이 회사는 로봇 손에 대한 모멘텀, 액추에이터에 대한 모멘텀, 로봇에 굉장히 필요한 특화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 회사가 자기네 안에서 그냥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지 않고 뭐 우리나라 대기업 위주로만 고객사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부품을 좀 배제하는 그 상황을 뚫고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즈벡 쪽의 생산시설 거점을 계속해서 능력을 확대, 캐파 능력을 확대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공급망에 대한 핵심 기업으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로봇 기업 좀 매력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일단 로보티즈 여러 가지 좀 로봇에 대한 재료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로보티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